오늘은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주제로 얘기하겠습니다. 가계 소비, 기업 투자, 순수출, 정부 재정을 정밀 분석해 보면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경제 성장이란 무엇일까요?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가 증가할 때 이것을 우리가 경제가 성장했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가계, 기업, 정부가 생산활동에 참여해서 만들어낸 총 부가가치가 증가할 때 그 증가량만큼을 우리가 경제가 성장했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의 스마트폰의 증가분, 이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경제의 성장에 필요한 중요한 상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중의 돈의 증가입니다. 경제 성장률에서 시중의 유동성, 즉 돈이 핵심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체로 한 나라의 통화는 물가 상승률에다 경제 성장률을 더한 만큼 증가하는 게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통화 증가율은 물가 상승률 플러스 경제 성장률이 됩니다. 즉 1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 1년 동안의 경제 성장률, 이것을 합한 만큼 통화가 증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이죠. 즉 경제 성장에는 시중의 통화, 즉 돈의 증가가 필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중의 돈을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국내 총생산은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 그리고 정부의 소비 및 투자, 그리고 순수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동성, 즉 돈을 공급하는 방법을 보면 민간 부분에서는 가계의 대출 및 소비, 기업의 대출 및 투자, 그리고 정부 부분에서는 정부의 재정 지출, 그리고 해외 부분이 있습니다. 해외 부분은 순수출, 즉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한 순수출입니다. 이 순수출은 원화로 교환이 되어서 시중의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 한국의 상황에서는 가계 소비, 기업 투자, 순수출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정부 재정 정책만이 성장률을 유지하는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월보다 7조 4천억 원 늘어나며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8월 기준으로는 지난 2016년 8월 8조 6천억 원을 기록한 이후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특히 가계대출을 통한 유동성 공급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가계대출 금액 자체가 이미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2019년 뉴스를 보면 1800조 가계빚, GDP 대비 위험 수위, 부채 디플레 우려 커졌다. 또 다른 뉴스를 보면 GDP 대비 가계빚 95% 육박, 소비 제약 수준의 근접. 이와 같이 이미 가계대출 금액 자체가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가계대출의 용도인데 소비에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계가 빌린 대출금은 주로 부동산 구입에 사용이 되고 또한 상당 부분의 대출금은 은행 빚을 갚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가계대출이 소비로 거의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면 기업의 투자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한국 적시의 기업 부채 디폴트 위험 경고한 IMF 이런 뉴스가 2019년 10월에 나와 있듯이 이미 기업의 이익 창출력이 크게 감소하였고 재무구조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업의 부채로 인해서 대출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중경제 시한폭탄으로 떠오른 가계기업 부채라는 2019년 이런 뉴스를 보면 한국의 기업 부채는 이미 GDP 대비 100%를 초과했습니다. 오른쪽 표에서 보듯이 한국의 기업 부채가 100.9%입니다. 즉 기업의 대출 여력과 기업의 투자 여력이 매우 약하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기업 투자를 통한 시중 유동성 공급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외 부문을 통한 유동성 공급은 가능할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즉 순수출,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에 의해서 유동성 공급은 가능할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순수출은 최근 수출 급감으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수출 급감의 원인은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외 여건의 악화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 일본과의 경제 전쟁 등으로 대외 여건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거센 추격과 한국의 수출 시장 잠식을 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기술 발전에 의해서 시장 잠식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법은 이제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계대출은 소비가 아닌 부동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시중 유동성 공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업은 기업 부채 한결에 인해서 기업 투자가 지금 감소하고 있어서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거의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대외 여건 악화로 순수출이 지금 감소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중 유동성 공급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정부 지출만이 유일하게 남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정부 지출에 의해서 시중 유동성 공급이 되고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얘기를 정리를 하면 정부의 재정 지출은 결국은 경제 성장률을 적정선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가계대출, 기업 투자, 순수출 이런 부분이 지금 부진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 지출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현 정권의 확장 재정 정책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핵심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얘기의 결론입니다.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을 지지하는 뉴스가 최근에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 돈 1조 풀면 GDP 127조 증가, 불거진 재정 지출 효과라는 뉴스입니다. 2019년 9월에 발표되었습니다. 그 정부의 재정 지출을 지지하는 뉴스로서 현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이 시중 유동성 공급의 유일한 방법으로 경제 성장의 핵심 정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뉴스입니다.